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6일, 현재 시각 7시 40분.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때마다 느껴진 것들을 기록하고, 몸으로 행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 표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표현 연습, 이것은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어떻게? 분별력, 사고력을 키워줄까? 표현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행동하는 것, 글 쓰는 것, 말하는 것. 행하기, 글쓰기, 말하기. 발로 움직이기, 손으로 움직이기, 혀로 움직이기. 발, 손, 혀. 이 세 가지가 주종목입니다. 3종목이에요. 삼관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박자, 3요소. 표현하는 데 있어서 3요소가 있어요. 발, 손, 입. 발로 행하기, 뛰기, 손으로 그리기, 글쓰기, 입으로 말하기, 노래하기, 이렇게 해서 표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뇌에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치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입을 벌려 표현하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방식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타일대로 개성적으로 표현하기 연습. 저는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한 방법이 있죠. 운동. 이와 같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하기 연습, 표현하기 연습. 상대방,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말하기. 상대가 없을 때 말하기. 눈을 뜨고 말하기, 눈을 감고 말하기. 저는 지금 눈을 감고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화면을 이와 같이 고정시켜 놓은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무대예요. 일종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내 말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벌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돈이 안 돼도 무방합니다. 돈 보고 하게 되면 찌가 돼요. 인위적이 되고, 거두절미 다 잘라버리고, 기계적이 돼버려요. 획일적이고.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요. 인간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타산 따지지 말고,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오늘날 유튜브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돈 벌려고 돈독에 들어서 하더라는 거 자연스럽게 하지 못해서 그 수단을 이용해서 보다 근원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목적을 달리 두고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결국 현실의 사람들은 최종 목적이 돈이에요. 명예, 명성, 부귀영화.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다, 물질적이다. 사람은 근본 정신적인 존재인데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차지해가는 거거든요. 결국 정신적인 사람, 차원이 높은 사람, 고차원적인 사람이 정신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핵을 차지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 잔뜩 쌓아놓죠. 땅에다가 쓸모없는 것들을 잔뜩 쌓아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도 아주 불편하고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죠. 도시를 만들고 각종 문화, 이 세상에 인간들이 행하면서 소위 경제인들, 정치인들, 이들이 활동하면서 쌓아놓은 소위 말하는 부, 자원, 자금, 물질, 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현실의 생활을 만들어놨습니다. 누구는 편하다고 하지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정신은 불편합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불편한 것은 육체적으로도 불편한 거예요. 불필요하게 불편하게 잔뜩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영원한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지구조차도 결국 나중에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어질 것을 잔뜩 쌓아놨어요. 오늘 현실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돈, 물질 이런 것들을 잔뜩 써놨는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세계로 한 톨도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질, 돈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신격화하고 우상시하니까 문제라는 거.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기구예요. 기능적인 것인데 그것이 본말이 전도가 되어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자기 내면의 것들, 떠오르는 생각들 안에 쌓아야 됩니다. 내면에 쌓아야 돼요. 머릿속에 쌓아야 돼요. 저도 지금 이 머릿속에 쌓기 위해서 이러니 오늘 나름대로 현재 시간 한 3시간 넘게 4시간째 계속 준비를 했어요. 깨닫는 연습을 했어요. 운동 연습을 하듯이 운동, 그와 같이 깨닫는 연습을 했어요. 입을 벌려 말도 하고 이런저런 어제 봤던 내용들, 화면들, 영상물, 사람들의 말, 떠오르는 대로 그 생각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하나씩 분석하고 쪼개보고 살펴보고 삭제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화면을 펼쳐놓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할 때는 그때 해당되는 말들이 쭉 이어져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쭉 눈을 감고 말을 하니까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유튜브를 쳐다보고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세계를 쳐다보는 사람은 눈이 있으니까 쳐다봐야죠.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을 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분별의 시대, 분석의 시대. 너무나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쪼개내야 됩니다. 알맹이와 껍데기를 서로 갈라놓듯이 쪼개듯이 벗겨내듯이 지금은 진짜와 가짜, 실상과 가상,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들, 참과 거짓,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요. 피야 구분이 안 됩니다. 피야 혼재 이런 말을 쓰죠. 적군, 우군 서로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쪼개야 됩니다. 갈라놓아야 됩니다. 우리 편, 우리 속에 또 들어가 있고 또 속에 우리 우군도 들어가 있고 선과 악이 이와 같이 뒤섞여 있는 현실입니다. 유튜브 특히 이런 언론인들, 기자, 그 말은 옳은 말과 그른 말, 무지한 말과 유식한 말, 합당한 말과 비현실적인 말, 온전한 말과 무지한 말, 미련한 말, 무식한 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 사람의 말도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것, 그 사람의 선입견, 어떠한 오해 또는 편견 또는 착각 이런 현실과 상관없는 이런 오해 속에서 말하는 말인데 그거를 정말로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 말이 실제인가 아닌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현실의 건 실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의자는 의자, 책상은 책상.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실물, 실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에 대해서 눈을 잘 떠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 생각한다, 마음에서 생각한다.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떠야 돼요. 생각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표출되면 말이지 않습니까? 말을 쪼개본다, 분석한다, 말을 확인한다. 저 말이 과연 실제인가, 사실인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앞으로 시대는 앞으로 쳐다보고 구경하고 앞으로 일방적으로 듣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분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 분석 능력, 워낙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범람하는 이 세계에서 그걸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쪼개내야 됩니다. 분석 능력이 아주 중요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놓고 쭉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그쪽 감각이 어둘까? 그쪽 감각이 왜 발달이 안 됐을까? 왜 나는 그걸 모를까? 어떤 사람은 그쪽에 대해 눈을 뜨고 그쪽 감각이 월등히 뛰어나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그쪽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왜 그 감각이 없을까? 이걸 놓고 새벽에 생각을 했어. 그 순간 나에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지혜가 왔습니까? 나에게 지혜가 오기를 이렇게 지혜가 왔어요. 봐라, 물은 물이지 않느냐, 흙은 흙이고 땅은 땅이지 않느냐. 그 성질이 그랬다. 성질이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그러하다. 거기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그러하다. 물은 물이죠. 물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물 속에는 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이 없어요. 돌은 다 땅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흙에 가보십시오. 땅은 온통 흙만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론 스며들어 있죠. 이 지구에는 크게 육지하고 바다가 있는데, 그렇죠? 바다하고 육지하고 같은 지구 땅에 있지만 성질이 달라요. 이와 같이 깨닫게졌습니다. 거기에 다 뭉쳐 있구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없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어. 그 바다에는 온통 물이에요. 바다에 어떤 흙이 있습니까? 흙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까? 식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다는 강물은 저수지는 쪼개도 다 물이에요. 물. 반대로 산이나 땅이나 그곳은 전부 다 흙, 돌. 그렇죠? 다 흙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론 물이 있죠, 지하수에. 그런데 다 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흙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과 같은 사람이 있다. 뇌의 성질이 그렇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 자신 알라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그걸 말했다고 하잖아요. 너 자신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 말 했다고 합니까? 어쨌든 세상에 그런 말,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게 된 거야. 그래야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또 스스로 낙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오해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도 똑같은 뇌인데, 똑같은 두뇌인데 어떤 사람은 육지, 땅, 흙과 같은 그런 뇌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 강물, 저수지,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흙과 같은 성질의 뇌를 가진 사람, 물과 같은 성질의 뇌를 가진 사람,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나는 물과 같은 뇌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잘 스며들어요. 물은 스며들지 않습니까? 흙은 식물을 내고 그 위에 동물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흙과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흙과 같은 성격이다.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순간 생각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저는 어떤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자극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같은 입장이에요. 물은 그런 여건을 만들죠. 스며들어서 나올 수 있도록. 나무 뿌리가 직접 물 속에 뿌리를 내린 경우 없어요. 물은 간접적으로 땅에 스며들어서 뿌리가 존재하게 해줍니다. 이 간접적으로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해주기를 원한다. 그전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그렇죠? 물이 흙에 스며들어서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자라나게 한다. 땅은 직접적으로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은 땅은 여자라면 물은 남자와 같아요. 맞죠? 왜? 여자가 직접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스며든다. 그런 성질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 순간 그걸 깨달습니다. 나는 어느 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 네. 그때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어느 때 그와 같은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가, 의욕이 생기는가, 열심이 생기는가, 열정이 생기는가를 보니까, 그렇죠? 여건을 만들어주고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건만 만들어준 거예요. 상황만 만들어준 거예요. 시공간을 만들어준다. 행할 수 있는 시간과 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일일이 다 그들에게 챙겨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처럼 스며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의 뇌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그 뿌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흙은, 땅은, 대지는 직접 뿌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을 잡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직접 기르고 직접 그런 토양 성질을 띤 그런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물은 저 하늘의 구름, 비, 바다 이런 물들은 직접 뿌리를 딱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그 물은 땅속에 스며들어서 그 식물의 뿌리가 땅속에서 자라도록, 그래서 식물이 지표면 위에서 자라나도록 그게 스며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스며든다. 저 같은 경우는 잘 스며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의 성질, 속성, 자기 특성을 잘 알아야 누가 무슨 말해도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온전히 알아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제대로 온전히 알아야 되는구나. 자기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 이런 말도 있죠. 어쨌든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를 바로 알자. 그렇죠. 나를 바로 알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늘 매일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죠. 발과 손과 입이다. 삼박자, 삼요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만드는 기본 핵심 3요소예요. 발과 손과 혀. 운동과, 그렇죠. 운동으로 표현한다. 행한다. 그 다음에 글로 쓴다. 글쓰기.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를 발해서, 음성을 발해서 말을 한다. 이 세 가지를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뿌리, 줄기, 가지, 그리고 잎과 꽃.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역할을 우리 발휘하죠. 그리고 줄기, 가지, 이게 손이 하죠. 잎과 꽃, 이게 바로 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신령한 영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뇌에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뇌의 어떤 사상의 열매, 철학의 열매, 이념의 열매, 자기만의 개성의 독특한 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마다 그 말에 독특한 것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적인 열매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예요? 말의 말. 그 사람의 말씨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이 맛있는지 달콤한지. 열매는 달콤하지 않습니까? 달고 정말로 맛있잖아요. 열매. 그렇죠. 그리고 그 열매에는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네, 생명이잖아요. 핵, 유전자, 미래. 자, 사람의 말이 바로 핵이란 말이에요. 말씨. 그 말씨가 곧 인간에게 핵은 뭐예요? 그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지극히 합당한
진리입니다. 하나의 주장이나 하나의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과학 법칙처럼, 과학 법칙, 만물의 이치와 같은 절대 법칙과 같이 절대적인 이 세계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씨는 영혼이에요. 영혼. 그게 바로 말씨라고 했죠. 말씨, 마음씨. 그렇죠.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단어, 문장, 표현인데 그게 그것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씨를 들어보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순간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말은 뭐예요? 네, 신령해야 된다는 거. 말은 신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은 오묘하고 달고 오묘하다. 말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상당히 앞뒤가 맞고 상당히 지식적인데 결국 기계적이에요. 다 그 말이고 결국 기계적인, 거기에는 어떤 신비로움, 달고 오묘한 신비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하나의 기계적이고 그냥 인간적이고 땅에 속한 물질적이다.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육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 말에는 어떤 신비한 것이 없어요. 신령하다, 신비하다, 오묘하다, 달고 오묘하다. 아, 그렇구나. 이 뭔가 전체가 조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 부분적인 것들, 산만했던 것들, 낱개의 것들이 하나로 결집이 되고 모아지고 조립이 되고 하나로 뭉치고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너무나 모순이 없는 이와 같이 제 짝을 찾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신비하고 오묘하게 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왜? 우주에 흩어진 모든 성분, 원료, 모든 재료, 모든 원자들이 기묘하게 기가 막히게 뭉쳐진 거예요. 인체가. 그 인체가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우주, 소우주. 그게 사람이 우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인체. 그 인체를 보면 이 우주에 엄청난 이 존재하는 물질, 성분들, 흩어져 있는 산재에 있는 이 엄청난 원자, 원소들이 기가 막히게 그게 조합이 된 거예요. 그게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체. 그 인체를 그냥 쳐다보면 사람의 몸 그 정도인데 분석해보면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엄청난 거예요. 쪼개보면,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따져보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인체에는 철학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 과학적인 세계,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세계가 기묘하게, 오묘하게, 이게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딱 현재 우리 앞에 너와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이네, 사지 육신이 있네, 여자네 남자네, 그냥 의학적으로 보면 뭐 세포, DNA, 혈, 피, 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하나의 낱개로 보면 뼈 또는 피, 살, 눈, 코, 귀, 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기묘하게 그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이것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이 우주와 이 태양과 지구, 이 엄청난 모든 물질의 존재 세계가 이 작은 인체에 결집이 돼서 이게 쫙 인간의 형상, 형체를 이뤘다는 거. 이런 것을 배우면 의학의 세계 지식, 의학 지식, 생물학적 지식, 그리고 이런 모든 유전적 지식, 유전, DNA,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인문학적 이런 세계, 철학적인 세계, 사상적인 세계,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모든 것을 결합한,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세계를 배우면 이보다 더 신비한 게 없어요. 뇌보다 신비한 게 없어요.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뇌는 세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뇌, 인지학적인 뇌, 알고리즘적인 뇌.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인간의 뇌만 속한 것이죠. 땅과 바다와 대기. 근데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뇌는 신령한 영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우주 공간처럼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신령한 존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알아야만이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지 이런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인지과학적인, 아날로그적인, 알고리즘적인 이런 세계로만 접근하면 부분적인 거예요. 그 종합적으로 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잎도, 꽃도 다 낱개로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실을 이루지, 뭉치지 않습니까? 하나로 뭉쳐 열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달고 오묘하죠. 그 속에 씨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그리고 의미적, 각종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
각종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모순 없이 제대로 딱 설명해서 들어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달고 신비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신비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지식적인데 부분적이고 그리고 지엽적이에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 말의 깊이를 들어보면 말은 하나의 표면적이고 그냥 그 말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말이에요. 어떤 거기서 신을 느끼게 한다든가 거기서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든가 그 말이 그 말에 빨려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말이고 상투적인 말이고 그냥 늘 획일적인 늘 세상에 널려있는 말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들 아무리 박사가 됐든 석학이 됐든 아무리 대단한 어떤 유명한 인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거부가 됐든지 권력의 큰 자가 됐든지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어떤 오묘하고 깊이감 있고 무언가를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감을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말들이에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결국은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결국은 허무해요. 어떤 명확하고 확실성 있고 분명하게 명쾌하며 통쾌하며 말 그대로 상쾌한 그런 마음을 주는 이런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보면 자기 잘났다는 말들이고 그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결국 내가 잘났다 자기 자랑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한 말이고 또는 내가 잘났는데 너는 못나지 않았느냐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결국은 좀 심하게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들이 결국은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내가 똑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자기 잘난 체 하는 교만의 말이며 그로 상대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자기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는 말이지 살리는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인본주의 말이에요. 자기 논리의 말, 자기 주장이에요.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은 생명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건 자기중심의 말이 아니고 인본주의의 말이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인 말이 본질적인 말. 모두 살리는 말. 그게 자연 만물이에요. 만물 언어.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은 말없이 말을 해주는데 그 자연이 주는 만물 언어는 우리를 살려줍니다. 태양도 지구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육지 바다 모든 존재하는 이 존재물 자연 만물은 결국 누가 됐든지 누구든지 다 살려주는데 개성적으로 살려줘요. 개성적으로 키워주고 태양도 그러하고 지구도 그러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 면으로 그 분야대로 개성대로 다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구와 같은 말 태양과 같은 말 만물 언어 그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상대도 살려줍니다. 그렇지 않는 말들은 결국 자기를 죽여요. 자기 영혼을 죽여서 결국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때에 허무하게 끝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갖고 아무리 명성을 휘날려도 결국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람에 속한 사람의 말입니다. 인간 관계상 인간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며 그 사람 관계에서 나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를 살릴 수도 없고 당연히 타인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자기의 주관적인 말이고 인간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신의 음성, 그 진리의 소리, 지구와 같고 태양과 같은 그 말을 들어야만이 내 근본의 영혼이 깨어나고 나의 혼도 나의 육도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만물 언어라고 합니다. 만물 언어. 그 말을 배워야 돼요. 만물 언어를 1차 배웠어요. 그 땅에서 우리가 물리, 과학, 물질과학, 과학 지식, 학문 지식 이런 것을 배운 거예요. 이제는 내적인 세계, 영적인 신령한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근본적으로 내 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근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오늘도 그 말을 제대로 온전히 확인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